갑작스런 코로나 사태로 급락한 주식시장에 수많은 개미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무슨 종목이 많이 빠졌는지 그 낙폭만큼 얼마나 빨리 오를지 관심이 많습니다. 저 또한 폭락한 주식이 무엇인지,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주식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매입을 계속 해왔죠. 로빈후드를 거래하며 수수료 하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오르지 않고 정체되는 것은 가차없이 팔아버리고 많이 오르는 것에 올라타며 바쁘게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우지수가 급격하게 꼬꾸라진 6월 11일 이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마침 주말 동안 언론에서는 봉쇄가 해제된 이후 코로나가 미국 전역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고 실물 경기 회복은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으며 뉴욕 지사는 재봉쇄를 할 수도 있다는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다우 퓨처 지수까지 급락하고 월요일 장이 대폭적인 하락이 점쳐지는 순간이었죠.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보유 개별 종목은 어쩔 수 없지만 지수 인덱스형, 그것도 3배의 레버리지 ETF인 TQQQ는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없었죠. 하락이 확실하니 역방향으로, 그것도 3배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인 SPXS에 모든 것을 걸고 주문 대기를 넣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쌓여있던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역시나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망할 놈의 로빈후드는 거래가 쉽게 체결이 되지 않았고 쏟아져 나온 물량으로 가지고 있던 TQQQ는 급락했습니다. 한참 후 TQQQ를 팔고 매입도 쉽지 않았던 XPSS를 한참이나 오른 가격에 샀지만 그래도 옳은 선택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연준이 개입해서 일반 회사채도 모두 다 매입하겠다고 강력한 유동성 공급을 시사하자 시장 분위기가 반전하고 다시 미친듯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보유하고 있던 인버스, 그것도 3배짜리 역방향 레버리지로 가지고 있던 게 폭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힘들게 결정한 건데 넉넉고 바라만 보다 그동안 벌었던 수익의 4분의 1이 날아가고 정신을 차렸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급등락하는 현재 장세에서 오로지 차트만 보고 미디어에서 떠드는 이야기 듣고서는 오르고 내리는 것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 자신이 매우 한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절을 찬찬히 되돌아보며 아주 중요한 기억 2가지를 끄집어내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저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어느 날 집 근처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으로 난생 처음 보는 멋진 차가 조용히 섰습니다. 마세라티도 벤츠도 아닌 파란색 세단은 스포티함과 날렵함을 가지고서 뭐라 말할 수 없는 고급스러움도 있었습니다. 파란색 신호로 바뀌고 그 차는 손살같이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무런 소음도 없이 말이죠. 저도 모르게 그 차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무슨 차인지 이름이라도 보고 싶었죠. 간신히 쫓아가서 뒤를 읽어보니 테슬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사이트를 찾아보고 나서야 저는 그게 전기차인 줄 알았습니다. 한참 동안 사이트를 둘러보며 차 구경을 했지만 이 회사의 주식을 보지는 않았죠. 테슬라 주식은 2010년 17달러로 상장을 했고 그 당시 30에서 40달러 할 때였습니다. 만일 제가 비자금 2,000달러를 그 주식을 사놓고 지금까지 그냥 두고 있었다면 지금쯤 5만 달러가 훌쩍 넘었겠네요. 2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을 투자했다면 30억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불과 8년 전 일이네요. 그때 테슬라의 주식을 쳐다보지 않은 건 그보다 4년 전 주식거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주식 경험인데요. 그 당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금융위기가 왔을 때 내놓으라 하는 은행 금융주들이 개폭락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주식거래를 해본 적이 없던 저는 200달러가 넘던 시티뱅크 주식이 10달러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건 너무 싸다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재무 분석도 미래에 대한 가치 분석도 없이 그래도 망하진 않을 거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제일 하락폭이 큰 시티뱅크 주식을 30불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15,000불어치나 샀죠. 그 후 2년 뒤에 팔 때까지 주식은 별로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지금 시티뱅크 주식은 46달러입니다. 안 오른 것은 아니지만 10년짜리 수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죠. 하지만 만일 그 당시 시티뱅크가 아니라 구글이나 애플을 샀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 구글은 250달러, 애플은 15달러였습니다. 지금 구글은 한 번에 액면 분할하고서도 1450달러, 그리고 애플은 350달러입니다. 제가 15,000불을 투자했었으니 구글이라면 지금 17만 달러, 애플을 사서 보유하고 있었다면 35만 달러 정도가 되었겠네요. 그때 당시에 애플 차트입니다. 마치 최근 코로나 사태의 판박이처럼 보이네요. 24달러 주식이 13달러로 떨어지고 7개월 뒤 30달러로 오르고 그리고 1년 뒤 50달러가 되었습니다. 아이폰을 내놓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애플은 쳐다볼 생각을 안 하고 주식 가격만 보고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주식이 10년 만에 350불이 되었네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24달러든 50달러든 무조건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식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폭락한 주식이 무엇이냐, 얼마 이익을 볼 수 있는가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20에서 30%, 배 이상의 차익을 올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주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그것은 단기간의 시세 차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미래에 크게 성장하는 주식을 먼저 찾아서 계속 보유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치 투자를 강조하며 결심을 해도 계속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 하나 없는 로빈후드 때문이죠. 이제는 손안에 주식 악마라는 생각이 드는 이 로빈후드에 대해서 다음 2화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의 공부와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